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DBS 은행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DBS 은행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었고 아시아 최고의 금융 서비스 그룹.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은행,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뱅킹으로 은행에서 선정한 최고의 은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은행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은행.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연속 글로벌 파이낸스로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상까지 수상을 한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은행 DBS는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라이센스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나오는 뱅크 뉴스들은 한 놈의 코인을 갖고 있다. 그 코인과 쎄쎄쎄를 하고 있다.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는 제가 따로 꼭 말씀드릴게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오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XRP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지금 그걸 항상 기억을 하세요. 이 시장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그랬죠.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건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요새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 놀랍잖아요. 깜찍하잖아요. 귀엽잖아요. 어떻게든 그냥 얘를 받아들이려고 노력들 하고 있잖아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거를 받아들여야 인류가 앞으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들 또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5년 전에, 6년 전에, 3년 전에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70%의 인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사라지지 않았던 30%, 그리고 최근 1, 2년 동안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 결국 그분들이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소멸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 혜택들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XRP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샀다고 그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최근에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투자를 했던,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시장은 성장하고 또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타이밍이죠. 타이밍. 인생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내가 어느 시점에 누구를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암호화폐 인생에서 어쩌면 비트TV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여러분들께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선택 또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말들은 충분히 돈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저의 내용들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항상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노력하는 것들은 항상 어떤 데이터든 너무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려는 노력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놓지 않는 게, 저는 책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읽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미래에 관한 책,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한 책, 그리고 인문학 책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오히려 더 저에게 좋은 내용들을, 그리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저의 깨알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은행,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뱅킹이라는 칭호를 듣는 DBS 은행은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라이센스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근 홍콩은 암호화폐 산업을 수용하고 있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허브 국가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S가 침투를 했겠죠. 그리고 DBS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들이 홍콩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싱가포르와 홍콩은 그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한 국가겠죠. 세금 문제,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인지도, 그리고 정부의 시제까지 일하기가 편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어쨌든 홍콩은 암호화폐 산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홍콩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작업을 완료를 했고 올해 말에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DBS 홍콩 CEO 세바스찬은 우리는 은행이 홍콩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콩에서 라이센스를 신청하겠다. 빨리빨리 바닥을 깔아서 이 시장을 먹어버리겠다. 우리나라도 요새 보면 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상한 일자리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해서 좀 떳떳하고 깔끔하고 미래적인 직업군들을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바스찬은 DBS 은행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겠다. DBS는 홍콩에서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최초의 대부 업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재 DBS는 암호화폐 산업을 잘 이해하고 시장을 더 잘 탐색할 수 있는 규제가 적절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DBS 은행은 계속해서 암호화 산업으로 이동 중이다. 그리고 DBS는 싱가포르 중앙은행에 합류를 했고 분산형 금융기술의 이점을 활용을 해서 소매 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폐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어떤 기술력을 받았길래 이들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시장 확장을 하려고 할까요? 분산형 금융기술 하면 떠오르는 코인이 있죠. 리플 사이트만 보더라도 100번 정도는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DBS는 리플의 끈앞풀이겠죠. 리플의 모든 프로토콜을 그대로 베껴서 사용을 하겠다. 그거를 전파하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부, 비정부 기구, 그리고 일반 기업, 비정부 기구, 금융기관에서는 암호화폐를 홍보하고 광고하고 유통하는 일을 하겠죠. 그 틀은 어쨌든 모든 것들이 제 보기에는 XRP 프로토콜, XRP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융 아시죠? 그리고 DBS는 2022년 순이익이 20% 증가를 했고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 디지털 뱅킹 회사입니다. 자, 홍콩 암호화 허브가 되는데 주목을 하고 있다. 홍콩 재무부 장관은 홍콩이 차세대 암호화 허브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홍콩은 업계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환영하기 위해서 문을 쫙쫙 열어놨다.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금 세탁 방지법을 통과시켰고 테러 자금 조달 시스템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자, 그러면 DBS와 XRP의 관계를 살짝 과거로 돌아가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리플 스웰, 리플 부흥회죠. 부흥회 조금 그러나 어쨌든 2019년 리플 스웰에서 DBS 그룹 CEO는 리플 부흥회 연사로 와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저는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특히 토큰화의 표면을 막 긋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더 큰 디지털 교환의 기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차별화된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생각을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재고가 필요하다. 향후 10년 동안 디지털 뱅킹의 미래를 변화시킬 기술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을 잘하네요, 이분. 어쨌든 리플 부흥에 와서 연사로 DBS CEO는 리플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플의 다리는 도대체 몇 개일까요? 특히 금융 쪽에 뻗어있는 마케팅 실력, 마케팅을 했을까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술 먹으면서 골프 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대는 지금은 마케팅보다 더 중요한 게 기술력이죠. 맛집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맛이겠죠.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뭐 전국 빵 투어를 한다거나 꽤 긴 시간 운전을 하고 가야 되지만 그곳이 진짜 맛이 있다면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다. 그 맛을 즐기러 가겠다. 골프 대접을 하지 않고 술 대접을 하지 않아도 지금은 기술력만 좋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리플을 찾아오겠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가장 먼저 오픈해야 되는 곳이 은행입니다. 전 세계 누구에게든 그 누구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뿌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블록체인 금융 요놈이 먼저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블록체인이 금융과 만나게 되면 디지털 금융 혁명을 이루게 되죠. 2025년까지 전통적 금융 서비스는 지역별로 핀테크 기업들에게 최대 50% 정도 그 시장을 잠식당할 것이다. 먹히게 될 것이다. 방금 한 말은 2018년 시티그룹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금융업은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왔다. 현재의 금융은 그동안의 수많은 기술이 만든 결과물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 혁명이 불러온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을 뛰어넘는 혁신을 가져오게 된다. 블록체인으로 이용자 간 직접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중개자의 역할은 점점 축소된다. 대표적인 금융 중개기관인 은행, 카드, 증권사의 역할이 사라지거나 일부 대체될 수 있다. 미래 세대의 금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금융 프로세스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자,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자존감 잃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화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